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출석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경고 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는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 심판, 직접 출석하는 모습, 구치소에서 출발하는 모습부터 헌재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생중계로 자세히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탄핵 소추됐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한 적은 없었던 만큼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나서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속된 윤 대통령은 현재 공수처 조사는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 심판에는 출석하겠다. 이미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 또는 공수처 수사는 거부했지만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 이미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준비가 되면 참석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밝혀왔고 현재 공수처 수사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겠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또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헌법 정신의 수호라는 것이 국가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다르게 좀 정치적인 부분들도 가미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또한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어떤 불법적인 문제라기보단 정치적인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일관되게 호소를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이 세 번째 변론 기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변론 기일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또 집행이 되는 이 과정 중에 겹쳐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출석 못했다고 또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적극 참석합니다. 이 결정도 어젯밤에 갑자기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어떤 결정을 간밤에 급하게 내렸다는 게 참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께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지만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내려가지고 헌법재판소도 허둥대게 만들고 서울구치소도 허둥대게 만들고 또 본인을 경호하고는 경호처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를 좀 의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 출석을 갑자기 정하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어떤 비상계엄과 이 내란 행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라는 것을 어쨌든 본인의 육성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직접 나가서 이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다른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어쨌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어떤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멀리 이렇게 전파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의도 때문에 저는 어젯밤 간밤에 갑작스럽게 출석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변론기일이 21일 오늘과 또 이틀 후인 23일에도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 이틀이 왜 중요하냐면 설 연휴 직전에 잡힌 두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작진도 오늘일지 23일지 어제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뭔가 계산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재판관에게 육성으로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지지층 결집도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출석해서 설명을 하는 모습이 생중계는 안 되지만 녹화가 돼서 추후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본인을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에 상당히 큰 파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국민 담화라고 했지만 그건 일방적인 자신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는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측의 입장, 주장, 네. 왜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제기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것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이 아무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대통령과 일부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많은 국민들을 놀랬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하고 위법한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파면까지 시켜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국회의 입장입니다. 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29명을 탄핵시키고 예산안도 삭감시키는 바람에 대통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차질을 빚었다. 이 차질을 빚었던 것에 대해서 비상대권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자신이 선포해서 많은 국민들이 거대 야당이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통치 행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입법부에 파면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과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맞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오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마 어느 쪽의 논리가 더 타당한지 누구 주장이 더 맞는지 이 판단의 근거가 오늘부터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직접 출석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공개되거나 아니면 야당도 입장을 반박하는 따로 별도의 입장들이 발표됐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지금 탄핵 소추를 제기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정말 첨예하게 맞서는 그런 첫 자리가 될 거거든요. 자, 국회 측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CCTV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계엄군이 국회로 선관위로 갔던 그 장면들을 이제 틀자 이런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했던 만큼 네.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했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엄이라고 하는 행위의 정당성 이것을 아마 이제 깨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요건에도 맞지 않게 선포가 됐고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포고령이라던가 이런 내용에서 굉장히 위법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예산 삭감이나 입법 폭주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만 그런다고 계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 무장한 군인들이 헌법기관을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개하면서 포고령 작성은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따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대통령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한번 설파한다든지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을 판단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네.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 계엄이었다는 것이 자명한 만큼 네. 국회 측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태가 되겠죠. 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진상규명, 그러니까 수사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탄핵이 인용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윤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오늘까지도 지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 변론기일의 탄핵 심판에도 혹시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제 과거 전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말씀하신 측면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어떤 자신들만의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관할권이 없고 왜 관할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느냐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정치권에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법관들 사이에서도 법관 커뮤니티 내에서도 내가 아무리 법전을 뒤져봐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에 찬동 또 댓글들이 달리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단순히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또 공수처 측에서 좀 지나치게 이 비인도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아예 접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서신도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임의 규정을 매우 예외적인 규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이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내란죄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에 대해서 국회 이 헌법재판소 주석에 따르면 해설서에 따르면 이 탄핵소추의 주체는 단순히 국회 소추위원단들이 아니라 국회 전체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그런 일부 소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그러니까 재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쟁점을 4개로 축약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좀 대상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피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소의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퉈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은 국회 측에서도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겁니까? 아직?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그런 주장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들이 사실 법률 상식에 봤을 때는 많은 법률가들이 터무니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주장하잖아요.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내란죄와 관련해서 뺐다느니 뭐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소추 과정에서 내란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게 밝혀질 것이고요. 탄핵 심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합법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그 불법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탄핵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부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형사소추 과정에서 저는 다 소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서울구치소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3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이제 출발할 텐데요. 이 앞에서는 지금 이제 출발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표로 좌측에 지금까지 계엄 선포 이후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쭉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요 해당 이동 동선부터 도착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 반대자들, 자 이들의 분위기까지 함께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